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어김없이 포스코 홀딩스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2000주 종목의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은 3%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 SDI는 뭐 거의 보합권 수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 특히나 에코프로 쪽에서 거의 한 장중에 9% 올렸다가 다 시세를 반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오늘 올랐었다가 이렇게 내렸었던 이유조차도 뭐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 요게 이제 한번 올렸다가 단기간 한번 싹 튀었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2000지 특히나 이제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뭐 거의 제자리 횡보하는 느낌의 시세만 좀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 개별 종목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없이 그냥 흘러나가고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서 물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중간에 새로 타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시세가 30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한 80에서 90% 투자자분들이 물려 계시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진짜 한 21만 원, 이때 22년도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이 구간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물려 계실 가격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도 보고 계실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 물린 거 이거 손절치고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지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말라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거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밑으로 가면은 밑에서 받쳐줄 매수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하방 쪽으로 계속 열려 있었던 게 됐었던 거고, 사실 거래 대금이 많으면 밑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도 밑에서 받아줄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해결돼야 될 문제는 뭐냐? 한국 시장에 있었던 돈들이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최근에는 미국의 한국 투자들 예치금이 최고치인가 찍었다고 뉴스가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지금 11월 기준으로 월별 일평균 거래 대금이 드디어 바닥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반등을 한다는 거는 하방 쪽으로 방금 말씀드렸었던 하방 쪽으로 시세가 나와서도 밑에서 매수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종목에서 꽤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제 우리는 이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보잖아요. 성장 투자.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가치 투자는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고 이제 언더 밸류로 빠지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이하보다 빠졌단 말이에요, 주가가. 자,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거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지금까지 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해도 너무나 또 좋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치 부분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부합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철강 밸류를 인정받고 나서 우리는 리튬, 2차 전지라는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도 포스코홀딩스는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포스코홀딩스에 있는 자회사가 뭡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퓨처엠은 배터리에 있는 양극재 둘 다 취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쪽으로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특히나 한국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부분에서 가치가 지금 낮아져 있는 것들 적정 주가 수준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는 저평가 주식들이 먼저 올라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저는 적어도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이런 저평가 주식들을 찾아서 매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또 나온 뉴스인데 트럼프 중국에는 추가 관세 10%더 부과하고 멕시코랑 캐나다 쪽에는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쪽으로 견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9월에도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중국 전기차에는 거의 100% 관세를 먹고 있고 리튬 이온 쪽에서는 25% 관세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쪽으로 견제가 꽤 빡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랑 캐나다 쪽에는 25% 관세 이거 나오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 하니까 지금 펜타닐 등의 마약 불법 이민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를 때려잡겠다고 했었죠. 자, 근데 멕시코 쪽에서 이 불법 이민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마약 유통도 멕시코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지금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사진을 좀 같이 보게 될 건데 지금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부과가 되게 되면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차가 100%, 리튬이온이 25%,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25%, 그리고 음극재에 들어가는 천연 흑연, 핵심 광물, 광물이라면은 뭐 리튬 자체도 있겠죠. 핵심 광물 같은 거.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체도 원래 25% 관세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다 10%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제품이 싼데 가격적으로 너무나도 싼 가격이 메리트였는데 관세가 쫙쫙 붙어버리니까 질 좋은 한국 배터리, 원자재, 소재 이런 것들을 두고 굳이 중국 거를 살 필요가 없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중국은 아예 미국 쪽으로 못 들어오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서도 원래 25% 관세 때려 박던 게 이제 여기에 플러스 10%더 받게 되니까 이제 포스코 쪽으로는 이런 쪽으로 반사 수혜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규모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크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의 중국 소비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물량을 받아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이제 한국 쪽으로 반사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가주는 만큼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페널티를 받는 와중에 로열티를 받는 국가가 어디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쪽에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호의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까지 좀 반사 수혜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직접적인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물품들로 반사 수혜가 좀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중국 관세 때리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그리고 리튬이온 뭐 천연 흑연 이런 것들을 다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 철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스코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긴 할 건데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 어떤 컨텐츠를 조금 더 해볼까 생각하다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 포스코홀딩스랑 되게 별개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실 분들만 보시면 돼요. 자, 아무래도 저도 이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려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뭐 어떤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 것들은 이제 금리 그리고 정치, 정책 요거 두 개가 있죠. 자, 그런데 금리에도 영향을 잘 거의 안 받고 정치에도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섹터가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터주랑 게임주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JYP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자체도 좋습니다. 시즌 콘서트 쫙 돌면서 영업이익률 상승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잘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얘도 좋지만 더 주목해야 할 건 게임주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이 단기에서 중기 정도로 좀 스윙 투자 느낌 아시죠? 그렇게 들고 가기 딱 좋아 보여서 들고 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왜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쭉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실 분들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2024년도 2분기랑 이 3분기 실적 때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각각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때였는데 실적이 못 나와서 급락을 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다만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맞췄다고 이런 급락이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얼마나 잘 나와주는지 봐야겠죠. 자, 다음 장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영업 실적과 예상 영업 실적 재무표인데
자, 과거에 매출이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적자도 나고 이런 회사가 22년도부터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23년도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5배나 뛰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 분기 매출 성장도 눈높이가 너무나도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닝 쇼크다 뭐다 이유 갖춰 보시면서 주가를 쫙 뺐는데 이 밑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68%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1000억을 시장에서 얘가 이제 팔아요. 1000억을 팔면은 680억이 순수익으로 남는다는 거거든요. 한국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이 60%대예요. 이 정도면 진짜 알짜 회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그 파이프라인 게임이 있는데 얘는 유저 수도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니까 현금이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보통 게임을 한번 딱 출시하고 나면은 초기에 반짝 유저 수 유입되고 점점점 줄어드는 게 게임 회사의 현실인데 얘는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유지가 되면서 매출은 그것대로 잘 나와요. 여기서 운영하는 게임을 저도 평소에 하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게임을 오래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직접 플레이하는 유저인 제가 봐도 좋은데 증권사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뭐 주가의 하방은 좀 제한되어 있다고 좀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부근에서 기관 투자들도 싹쓸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번 싹 팔았다가 다시 좀 매수하려고 준비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은 오히려 좀 매도 포지션 우위죠. 주식은 사고 싶을 때 팔고 팔고 싶을 때 사는 게 정석인데 이거 뭐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실적 기대감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에서는 조금만 더 잘 나와줘도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총 4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에서 나오기 드문 영업이익률. 엔비디아도 60%를 뽑아내는데 지금 게임 회사가 68%의 영업이익률을 뽑아내는 아주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관세, 그리고 정치 배제, 그리고 금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게 리스크 감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게임사가 중국 판호 발급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자, 그 중국 판호 발급을 마치고 나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5년도 2월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게임 회사 2대 주주가 중국 게임사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이 좀 원활할 것이다. 약간 이런 4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영상에 대놓고 그냥 이 종목 뭐 어때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도 물론 뭐 채널 영상에서 오픈해도 되지만 소개드리고 나서 뭐 주가가 단기간으로 뭐 행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 하락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가 뭐 매수해라 해서 매수했는데 뭐 주가 상태가 이러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뭐 돈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을 먹는 거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 선생 시나리오대로 따라오실 수 있고 비중 조절도 가능하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커피든 뭐든 고맙다고 답례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뭐 물론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장에서 가장 약한 개인 투자들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항상 공부하고 제도권에 있는 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뭐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라도 보고 가면서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진심으로 따라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 눌러주셔서 이 양식 작성해 주시면은 뭐 개별적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구독이 되어 있으신 분들만 참여 가능하시고요.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정보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 영업 같은 건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똑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동일한 눈높이에서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뭐 25년도 초까지 보셔도 되는 중단기 스윙 종목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 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 목숨을 여러 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먹겠다고 욕심부려서 풀베팅 한다거나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면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매매가 불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선생의 시나리오 그대로 한번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저한테 응원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민 같은 것들 여기 서술을 해 주시면은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뭐 회신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성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